병원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유산균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치매 검사 받으러 갔는데 유산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의아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장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치매는 뇌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정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뇌세포 다음으로 신경세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 유익균, 유해균만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많은 이게 사실은 장애도. 뭐 최근에 면역력이 뭐 70~80%가 장애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뇌의 역할까지 할 만큼 신경세포가 많다.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장과 뇌의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이것을 저희가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뇌는 장운동, 분비, 영양 흡수, 장 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이 장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스트레스, 정서, 행동의 변화 조절이나 뇌의 인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생각과 사고는 두뇌가, 기분과 행동은 장이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비유해서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분이 내 뇌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갖는지 되게 중요하겠죠. 아니 근데 뇌에서 장에다가 신호를 준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장에서 뇌로도 신호를 준다? 이거는 어떤 거죠? 대표적인 예로 세로토닌 호르몬을 들 수 있습니다. 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이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데요. 이 세로토닌이 자그마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됩니다. 아니 그럼 장이 건강해야 행복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겠네요. 그렇죠. 그 옛말에 뭐 속 편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웠던 문제들 해결되고 속 복잡한 일들 편한 거는 스트레스 사라지면 없는 거구나. 속 편하다라고 했는데 맞아. 그게 거기서 왔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배가 고프면 유난히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긴장할 때마다 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유독 되게 좀 유해 보이고 네. 밝아 보이고 하는데 배고프면 되게 예민해져요. 저랑 그래서- 똑같네.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항상 먹을 거 저랑 준비하나요? 네, 그렇죠. 차에 항상 구비해 놓습니다. 언제든지. 아. 배고프다고. 가끔 본인 대기실 놔두고 우리 대기실 가서 뭘 그렇게 드세요. 계속 뭘 먹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이게 장에서 뇌로 또 뇌에서 장으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 중에서 먹고도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잊어버리신 건가요? 정상인 경우에는 뇌와 장 사이 조정 장치가 네, 잘 되는데 작동을 하는데 치매 환자는 뇌 기능이 손상되니까 얘가 뭔가 차도 그만큼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배부르다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 없는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 실제로 연령과 성별이 일치하는 알츠하이머 병을 가진 사람들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비피더스 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영순 씨도요,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실이는 얘는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확실히 기운이 생기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유산균도 챙겨 드시는 것 같네요. 하나, 그렇죠. 둘. 네. 되게 밝아지셨고 뭔가 좀 희망을 찾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나. 자. 엄마, 아프지 마. 응? 아프지 말고 엄마 나하고 나 100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아. 왜? 얼마 안 남았어. 분수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두 분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모녀가요, 같이 유산균도 드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유산균을 먹어라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나요? 네, 다양한 유산균이 많은데 뇌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네. 포스파티딜세린 유산균입니다. 뭐라고요? 이름이 어렵죠? 포스파티. 아, 제가 포스파티딜세린. 네, 그 포스파티. 딜세린? 네, 그거. 유산균 파티인가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거 뭐 두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가요? 지금부터 조금 쉽게 포스파티딜세린의 약자 PS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편하고 되지. 좋네.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S. 기억하시고 포스파티딜세린 약자로 PS는 우리 뇌에 꼭 필요한 구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뇌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지질의 15%에서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PS입니다. 네, PS, 포스파티딜세린은 결국 뇌세포를 보호도 하고 뇌 성장 유지를 돕고 또 그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활성하고 온몸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뇌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 성분이다. 요새 뇌 건강하면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아주 필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PS는 이미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나이가 들수록 좀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PS,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 그냥 그 자체거든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을 단백질로 구성하듯이 그렇죠. 뇌를 포스파티딜세린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뇌세포의 성분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뇌세포가 감소하면 당연히 포스파티딜세린, PS도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감소하면 뇌 신경 전달 물질도 감소를 하니까 결국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보충해줘야죠. 그래서 이 PS 포스파티딜세린이 체내 합성이나 생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와 미국 FDA에서도 PS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을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파티딜세린. 이 PS가 치매 예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PS, 포스파티딜세린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일하게 성분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PS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은데요. 우리 뇌에서 특히 이제 기억이나 학습을 담당하는 부분이 해마,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인데 해마에는 수상 돌기들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이 수상 돌기는 뇌세포랑 뇌세포 사이에서 이 단기 기억, 딱 들은 것들을 장기로 변환해주고 저장하는 그 뇌의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PS를 먹게 되면 해마의 수상 돌기가 이렇게 쭉쭉 자라요. 그러니까 퇴화됐다가 쭉쭉 다시 자라면서 실제로 이제 이 3개월 된 쥐에게 PS,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간 섭취를 시켰더니 이 뇌 노화로 인해서 해마가 줄어들고 수상 돌기가 듬성듬성해졌는데 이게 다시 늘어나는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진짜요? 또 실제로 이 건강한 노인 65세에서 78세를 대상으로 PS, 포스파티딜세린을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학습, 인지력, 이름과 얼굴 연계 인식 같은 능력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력 저하가 있는 50세에서 90세 그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 PS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6주 만에 기억, 인식, 기억 회상, 집행기능 이런 인지적인 유연성이 개선이 됐고 12주 만에 통합학습, 즉각 회상이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기억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군요. 대단하다. PS 유산균. 이거는 그럼 일반적인 유산균과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뇌 건강을 위해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건강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장과 뇌 사이의 의사소통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장내 미생물총에 상당한 변화가 입증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은 뇌와 면역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장내 미생물군은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효모 및 곰팡이를 포함한 복잡한 혼합물로 또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장내 미생물은 위장 건강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호 시스템을 통해서 위장 간에 존재하는 면역 체계 및 신경계와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PS, 포스파티딜세린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뇌와 장 건강을 동시에 챙겨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순 씨와 어머님이 PS 유산균을 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실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12주간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시켰더니 이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간이 정신 상태 검사 MMSE 점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해서 장내 균종의 강화는 물론 이 장내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게 돼서 이 원활한 시냅스 전달을 도와주니까 인지 및 행동에도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우리 영순 씨와 어머님이 정말 잘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소개한 PS 유산균 섭취 시 또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너무 과하게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섭취 권장량 이내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네.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여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